이 이야기는 제가 네일샵에서 15년 넘게 일하면서 겪은 실화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재밌게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님 어서 오세요. 오늘은 어떤 디자인으로 해드릴까요? 이번에 새로 나온 쨍한 옐로우 컬러 손님 피부톤에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저는 언제나처럼 밝게 손님을 맞았습니다. 30대 초반의 미혼 여성 손님, 몇 년째 저를 찾아와 주는 단골입니다. 늘 유쾌하고 밝은 분이지만 오늘따라 손끝에 올라와 있는 낡고 벗겨진 젤 네일만큼이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손을 따뜻한 물에 담가드리자 손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원장님 그냥 오늘은 싹 다 지워주시고 아무것도 안 할래요. 내일 할 기분도 아니에요. 왜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혹시 남자친구랑 싸우셨어요? 마지막으로 하셨던 것 남자친구분이 골라주셨잖아요. 제 말에 손님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리고는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헤어졌어요. 아니, 헤어진다는 말도 어색하네요. 그냥 또 자연스럽게 멀어졌어요. 이번이 딱 3개월째였거든요. 익숙한 패턴이라는 듯 손님은 제게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네일샵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적인 공간이지만 저에게는 손님들의 비밀스러운 고민을 듣는 대나무 숲 같은 곳이었습니다. 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벌써 32살이잖아요. 집에서는 매일같이 결혼하라고 성화해요. 마치 저를 위해 하는 말인 것처럼 너도 이제 30대에 접어들었으니 이제는 진지하게 결혼 생각해야 한다. 주변에 시집 안 간 애가 너밖에 없다면서요. 처음에는 그냥 웃어 넘기려고 노력했어요. 아직 내 삶의 주인공은 나야. 때가 되면 만나겠지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이제는 정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가족들의 기대와 걱정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짐처럼 느껴져요. 마치 제가 결혼하지 않으면 온 가족의 평화가 깨지기라도 하는 것처럼 매번 남자친구 여부를 물어보는데 그게 저를 더 조급하게 만들어요. 어느새 저는 가족들의 전화를 받는 것조차 꺼리게 되었어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죠. 결혼, 남자친구라는 단어는 이제 제게 더 이상 설레는 이야기가 아니라 피하고 싶은 숙제가 되어버렸어요. 친구들을 만날 때도 너 요즘 만나는 사람 없어? 라는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는 대신 아직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네 하고 대충 얼버무리기 바빠요. 저도 모르게 결혼이라는 단어가 제 삶의 목표이자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의무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마치 잘 짜인 계획표대로 인생을 살지 못하는 실패자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가족과 사회가 원하는 삶의 그림에 저를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애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도 많아요. 이런 압박감 때문에 연애를 시작하기도 전에 지쳐버리는 경우도 부지기수고요. 저는 조용히 손님의 큐티클을 정리하며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손님의 눈빛에는 조급함과 함께 깊은 회의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노력을 많이 했어요. 소개팅 앱을 깔아보고 친구들에게 소개팅도 적극적으로 부탁했죠. 주말마다 사람들을 만나는 약속을 잡느라 제 개인 시간은 거의 없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취미 동호회에도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봤고요.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나는 눈이 높은 편도 아니고 잘 맞는 사람만 만나면 되니까.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막상 만나보니까 일단 짝을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웠어요. 소개팅은 뻔한 질문만 주고받다가 끝나기 일쑤였어요. 직업이 뭔지, 어디 사는지, 취미는 뭔지. 마치 제가 누군지 알아가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이력서를 검토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어색한 공기 속에서 억지로 웃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 피곤했어요. 동호회에서는 좀 더 자연스러운 만남을 기대했는데
친구는 생겨도 연인으로 발전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다들 취미를 공유하는 관계에서 더 나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 분위기였죠. 주변에 흔히들 말하는 운명 같은 만남은 제게는 그저 드라마 속 이야기 같았어요. 길을 가다가 우연히 부딪히고 눈이 맞아 사랑에 빠지는 로맨틱한 이야기는 제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렸죠. 인연이라는 걸 만나기가 왜 이렇게 힘든 건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면서도 단 한 명도 이 사람이다 싶은 느낌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지쳐가고 있었죠. 내게는 정말 인연이라는 게 없나? 하는 생각에 우울해지기도 했고요. 만남을 위한 만남의 에너지를 쏟다 보니 점점 제 본연의 매력도 잃어가는 것 같았어요. 억지로 활기찬 척하고 억지로 웃는 제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죠.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숙제가 되어버렸어요. 더 이상 누군가와 함께한다는 생각만으로도 설레는 대신 또 하나의 짐을 짊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숨이 막힐 때도 있었죠. 손님은 옅은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누군가를 만나서 이 사람이 내 인연인가 싶어서 진지하게 만나면 이상하게 꼭 석 달을 못 넘기고 헤어져요. 이게 저한테는 일종의 징크스처럼 느껴져요. 처음에는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한 달쯤 지나면 이 사람 괜찮은 것 같다고 희망을 가졌다가 두 달쯤 되면 슬슬 문제점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렇게 불안해하다가 석 달째가 되면 결국 관계가 흐지부지 되거나 무언가 결정적인 사건으로 끝나버려요. 처음 만났던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두 달쯤 지나니까 연락이 뜸해지고 왠지 모르게 저를 피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어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그 사람이 예전부터 다른 사람과도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또 다른 사람은 가정에 복잡한 문제가 있었어요. 저와 만나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그 문제로 힘들어했고 저를 마치 감정 쓰레기통처럼 대하는 순간들이 많았죠. 처음에는 제가 그 사람의 아픔을 보듬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저까지 너무 지쳐버려서 더 이상 관계를 이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의 문제가 저의 문제가 되고 제 삶까지 흔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한 번은 저를 너무나 좋아한다고 따라다니던 남자가 있었어요. 정말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사랑꾼인 줄 알았죠. 매일 아침 잘 잤어? 내 사랑하는 달콤한 메시지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고 제가 무심코 이거 예쁘다 했던 작은 것들을 기억했다가 깜짝 선물로 건네주곤 했어요. 제 눈에는 그가 온전히 저만을 바라보는 사람, 저를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여자로 만들어주는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우연히 친구의 SNS에서 그 사람의 사진을 봤는데 다른 여자들과도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이 가득한 거예요. 심지어 저에게 보냈던 것과 똑같은 메시지를 다른 여자들에게도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이 여자들은 누구지? 하고 의문을 품다가 주변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충격적이었어요. 그 사람은 저에게만 특별하게 대하는 줄 알았는데 그의 주변 여자들에게 모두 그렇게 행동했더라고요. 저와 만나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다른 여자들과 연락하며 플러팅을 날리고 있었던 거죠. 제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는 정말 배신감이 너무 커서 한 달도 못 가서 헤어져 버렸어요. 그제서야 그 남자가 왜 그렇게 저를 칭찬하고 좋아했는지 알게 되었죠. 단순히 저에게만 사랑을 퍼붓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랑꾼 기질 자체가 모든 사람에게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 존재 자체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자존감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저를 이용했던 거죠. 그의 플레이팅 목록에 제가 잠시 추가되었던 것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얄팍한 거짓에 속아 넘어갔는지 알게 되었어요. 진정한 나를 좋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 저를 이용한 것 같아 너무나 비참했어요. 그 경험 이후로는 누군가 저에게 잘해주면 진심보다는 의심부터 하게 되고 이 사람도 혹시 나에게만 잘해주는 척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크셨을까요? 네. 그래서인지 이제는 누군가 저에게 잘해주면 진심보다는 의심부터 하게 돼요. 이 사람도 모두에게 이러는 건 아닐까 싶어서 마음을 쉽게 열기가 어렵죠. 계속되는 실패와 실망으로 인해 저도 모르게 마음의 빗장을 굳게 걸어 잠근 것 같아요. 새로운 인연을 만나더라도 어차피 또 3달 안에 헤어질 텐데 하는 생각에 진심을 다하기가 힘들어요. 이러니 진정한 짝이 있을까 싶고 남자한테 믿음도 안 가요. 제가 마음을 닫으니 저를 진심으로 좋아해 줄 사람도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요. 그게 악순환처럼 느껴져요. 밖에서는 밝게 웃고 있지만 제 마음속은 온통 비관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어요. 하지만 집에서는 매일 결혼하라고 난리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마치 이중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가족과 친구들 앞에서는 언젠가 좋은 사람 만나겠지 하고 웃어넘기지만 혼자 있을 때는 끝없는 자책과 불안감에 시달려요. 진짜 문제는 또 있어요, 원장님. 손님은 제 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솔직히 말하면 누군가를 2달 넘게 만나면 조금씩 질리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불타는 감정으로 좋아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의 단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설렘이 익숙함으로 변하면 금방 시시하게 느껴져요. 처음에는 이게 사랑의 과정인가, 모든 연인이 겪는 과정인가 싶어서 스스로를 설득하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먼저 마음이 식어버리는 것 같아서 스스로에게도 실망스럽죠. 늘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라고 결론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항상 3개월을 못 넘기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어떤 날은 제 감정이 너무 변덕스럽고 불안정해서 저 자신이 감당하기 힘들 때도 있어요. 저도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말 마음이 오락가락해요.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아라고 생각하다가도 어느 순간 그 사람의 사소한 습관 하나가 눈에 거슬리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실증 나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쉽게 질려버리는 제가 어떻게 평생을 함께할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결혼이라는 게 평생을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겨우 3달도 못 견디는데 과연 제가 결혼이란 걸 할 수 있을지, 제 안에 있는 이 불안정하고 변덕스러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제가 진짜 사랑이라는 감정을 모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그 긴 시간을 한결같이 사랑할 수 있는지 그게 저한테는 너무 신기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제게는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를 만나는 일 자체가 불가능한 미션처럼 느껴져요. 이야기를 마친 손님은 텅 빈 손톱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워 보였습니다. 저는 내일용 에탄올로 손님의 손톱을 깨끗하게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손님 탓이 절대 아니에요. 눈이 높아서도 손님이 쉽게 질려서도 아니고요. 지금껏 만났던 사람들이 손님에게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뿐이에요. 그리고 아직 손님의 감정을 온전히 받아줄 만한 좋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뿐이에요. 한 번의 연애가 끝날 때마다 내가 문제였나 자책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사랑은 이게 아니었구나 하고 하나씩 배워가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누군가를 만나고 헤어지는 모든 과정이 손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은 손톱이 깨끗하게 비워진 것처럼 잠시 마음을 비우고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아요. 남은 건 깨끗하게 비워진 손톱처럼 이제부터는 손님이 원하는 색깔과 디자인을 채워나가면 돼요. 손님을 위한 내일이든 연애든
이제는 손님 스스로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해보세요. 저는 손님에게 최고의 리스너가 되어드릴게요. 언제든지 힘들 때마다 오셔서 다 털어놓으세요. 제 말에 손님은 눈을 들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금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만 옅은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